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챗GPT 200% 활용법 환각 프롬프트 공학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논문까지도 하루 만에 가능하다. 여러분들 환각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데 그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페르소나에 다양한 이제 변화를 줘갖고 너는 누구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프롬프트 글을 작성하면 다양한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좀 깊게 학습하실 분들은 여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누구든 시작하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 엔지니어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왜 배워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잘 해주는 서적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문과생도, 직업인도, 직장인도 엔지니어가 된다. 자,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다. 자,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공감이 와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주는 구체적인 도메인 지식을 갖춰라. 그러면서 이 도메인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그 빅데이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일하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학 코딩과 AI의 전문적 지식 없더라도 챗GPT 시대에서는 AI 활용 능력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다가 링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같이 또 제 강의 듣고 또 궁금하게 더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프롬프트는 뭐냐? 사용자가 인공지능 정보를 요청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거. 자, 이제 원론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챗GPT에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 자, 이게 이제 프롬프트죠. 여기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잘 쓰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부분에 직관적으로 작성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문법을 작성하는 문법이 있다. 오늘 그걸 이제 확인해서 효과적으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글을 작성을 할 때 호밀빵과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호밀빵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 블로그 글을 쓴다든지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호밀빵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연관성 분석해줘. 그런 논문을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럼 호밀빵에 대해서 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서론 물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써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화자가 누가 돼서 화자가 글을 쓸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에서 글을 쓰는가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능이 챗GPT 4.0에서 나왔는데 기존에 얘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문서나 블로그나 자료를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은 여러분들 챗GPT 4.0 어태치 기능에서 나왔는데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파일을 첨부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효과적으로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훅카츠의 형식 지정 프롬프트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를 드리고 같이 작업을 해볼 건데요. 훅카츠 형식 지정 프롬프트 기법은 프롬프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조화돼서 명령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챗GPT를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비유를 들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신입사원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듭니다. 그거는 이제 챗GPT가 다 알고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챗GPT가 자, 이렇게 지금 훅카츠 형식 지정 방식에서 구조화된 효과적인 방식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챗GPT를 예를 들 때 챗GPT를 신입사원의 예를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챗GPT AI 인공지능이 지금 본인이 알아서 하는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설정이나 우리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틀을 알아야 되는데 챗GPT 프롬프트가 명령을 수행할 때 취하는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단계를 4단계로 구성해 놨습니다. 명령문, 제약조건, 입력문, 출력문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4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형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형식 지적 기법, 형식 지정 기법. 자, 말씀드린 네 가지 형태에서 명령문은 사용자가 AI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작업이나 정보를 지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령이죠. 뭐뭐뭐 해라. 예를 들어서 논문 써라, 블로그 글 써라. 이런 게 이제 명령문이고, 우리는 대부분은 이 명령문만 쓰고 말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이 뭐냐? AI가 준수해야 할 조건을 제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쓰더라도 여기까지는 지켜줘라. 그리고 이건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우리가 보통 규칙을 정할 때도 이렇게 하죠. 이게 제약 조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입력문인데요. AI가 제공하는 배경 정보와 상황 설명입니다. 이제 인풋으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써라.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라. 여기에 이제 좋은 기능이 좀 강화된 게 챗GPT 4.0에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챗GPT 인풋으로 집어넣고 그것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출력물은 최종 결과물인데요. 사용자가 AI로부터 기대하는 결과나 출력 형식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뭐 논문 형식으로 써줘라, 블로그 글 형식으로 써줘라, 논문은 내가 입력하는 어떤 형식으로 써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명령문에 챗GPT 호밀빵과 당뇨병과 다이어트. 자, 호밀빵인 다이어트 당뇨의 좋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이유에 대해서 블로그 글로 작성해 줘 또는 논문으로 작성해 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명령이라는 거죠. 자, 당뇨병과 다이어트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 이렇게 미리 이제 명령을 했고요. 조건문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1000단어 내외로 작성해줘. 보통 이제 블로그를 쓰거나 특히 논문을 쓸 때는 한 단어 수가 10,000단어 가까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0단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조건을 걸게 되면은 그만큼의 글을 작성해 주게 되는 거죠. 자, 호밀빵에 어떤 조건을 거느냐? 영양학적 특징과 건강 선택을 과학적으로 근거한 정보를 포함해줘. 자, 이 부분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얘가 찾게 됩니다. 외부 데이터 온라인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본인이 접근해서 검색을 할 경우에 논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챗GPT가 갖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보통 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인 조언을 포함하고 호밀빵 다이어트 당뇨 관련돼서 어떻게 포함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도 제시해줘라. 자, 그런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호밀빵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되는 구체적인 정보. 자, 이 구체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조언인데 이거를 이제 인풋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예를 들어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파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 게 이제 인풋으로 데이터를 받으라는 거죠. 자, 출력문은 어떻게 하느냐? 호밀빵의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를 쓰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형식을. 자, 형식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 출력 중에 세 줄은 글로 쓰고, 보통은 이제 블로그 세 줄은 글로 쓰고, 넷째 줄은 이미지를 넣되, 언스플래시 이미지를 가져와서 넣어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스플래시 아시죠? unsplash.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무료로 저작권이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죠. 그래서 언스플래시 이미지를 가져와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즘에 이미지 저작권이 또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미지 잘못 쓰시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언스플래시 이미지에 저작권 문제 없는 사이트에서 가져와줘 이렇게 이제 한번 추가를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챗GPT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훌루시네이션 프롬프트 기법을 적용 한번 해볼 건데요. 훌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모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환각이라고 해서 챗GPT가 착각 또는 환각, 잘못되어 있는 자기인식,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 페르소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다른 이미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글쓰기나 픽션을 생성하거나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분야에서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챗GPT 쉽게 말해서 챗GPT를 착각 속에 만들어서 그 착각되는 정보로 본인이 뭐다라고 이제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챗GPT 2050년 지구를 상상해서 미래 모습 묘사해줘. 뭐 이런 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페르소나 챗GPT에게 이제 문제 인식,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을 시켜서 작용할 때 우리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홀루시네이션 프롬프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너는 뭐냐? 챗GPT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식품 영양학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식품 영양학자다. 유명한 식품 영양학자다. 첨부 문서를 읽고 당뇨 관련 논문 작성해줘. 자, 여기도 뭐 구체적인 명령들을 여기다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논문 형식은 3,000단어로 작성해주고 읽고 이거는 이제 파일을 첨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된 형식으로 제목 쓰고 내용 조합해서 논문 생성해줘. 이런 식으로 홀루시네이션에서 챗GPT를 착각 속에 빠뜨려서 글을 쓰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존 내용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에 의해서 글을 한번 작성을 해 보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제약 조건, 그 다음에 너는 유명한 식품 영양학자다. 아까 말씀드린 홀루시네이션 기법으로 본인이 이제 인식하는 인식 방법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시켜서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다, 건강 관련해서는 이렇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호밀빵 식단을 포함하기, 식사 대체로 간식 대체로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당뇨병 환자의 체중 관리에 관심 있는 분 호밀 만들어 드시라. 이렇게 해서 호밀빵에 대한 사진도 좀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약간 어색하게 지금 표현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타이틀을 제외한 3줄, 4줄에는 이미지를 넣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긴 했는데 끝에 지금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가운데 여기 이제 각각마다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태치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넣는데 여기 지금 기존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명령에다가 이렇게 첨부 플러스 기호가 있는 이 부분 아시죠? 이게 이제 챗GPT 4.0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파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제가 이제 다운받아 놓는 PDF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어태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논문들이 메밀시기 2도 당뇨, 2형 당뇨, 혈중 지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기존의 대사대로 쭉 집어넣고 여기 이제 인풋이 달라야 되겠죠. 인풋은 어떻게 되느냐? 첨부 논문을 참고해라. 저 이때 이제 다시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첨부 논문을 참고해서 글을 생성해줘 라고 하고, 이제 인풋의 형태가 입력문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입력한 자료가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사용됐던 데이터들이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줘라, 활용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문에서는 자, 형식은 이제 3줄은 글, 4줄째는 이미지 넣고 이렇게 해서 출력 형식을 바꿔줘라,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인풋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첨부에는 당뇨와 다이어트에 대한 설명, 호밀빵과 다이어트에 대한 거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호밀빵이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줄마다 하나 이미지를 넣으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혈당 지수 이야기하면서 호밀빵 이미지, 또 호밀빵과 섬유, 호밀빵과 성분, 자,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이렇게 나왔다가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언스플래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글과 그림이 이제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논문 형식으로 만들어줘 그러면서 입력 폼을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형식을 지정해 주고요. 그 형식대로 논문을 작성해 줘. 이런 형식이 가능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unsplash.com에 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자, 이걸 이제 자동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존의 오픈AI API, unsplash.com, t스토리를 이용하게 되면 제가 지금 챗GPT로 했던 이 내용을 자동 프로그램 코딩으로 가능합니다. 오픈AI API 사용하고요. unsplash 사용하고 그 다음에 t스토리 사용하게 되면 글 작성은 오픈AI API, unsplash.com은 이미지 가져와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표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unsplash에서 코딩으로 가져오면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 API 이용하게 되면 실제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코딩까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실제 할 때는 API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복잡한 코딩이 들어갑니다만은, 제가 여기 첨부에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영상 먼저 확인하시고요. 여기 대한 세부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챗GPT 200% 활용법, 환각 프롬프트 공학, 논문 작성도 하루 만에 라는 제목으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여러 가지 협업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 주시는 내용과 또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정보의 교류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실 때는 제안 드리는 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될 수 있습니다.